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했거든. 또 새로운 10년을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듣다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망치부인 방송은 똑같은 얘기인데 왜 들을 때마다 다르냐.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들을 때마다 다르냐. 예, 성경이 그렇죠. 이러면서 교주가 되는 거야. 성경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평생 언제 읽든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 근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해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들을 때마다 다르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망치가 무슨 종교를 새로 만들고 싶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오해들 하지 마시고, 예, 진짜 첫 번째 10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0년의 첫날, 예. 오늘 새로운 신작 소설 나갑니다. 신작 소설. 야. 여러분, 어제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전날부터 언론에 엄청 많은 글이 나왔어. 뭐라고? 특히 조선일보가 주도해. 이재용이 구속되면 그만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있다. 그죠?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이 지금 막 갤럭시 7 충격을 극복하고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며칠 동안 계속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 본 적 있다 손? 예. 네. 아이고 이런. 예.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걱정한 사람 본 사람 손. 예. 이거 지금 봤다는 거지.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연관된 얘기야. 자, 지금 손든 사람 들은 사람들이지? 그죠? 예. 자. 여러분, 예. 없는 사람은 한번 지금부터 물어봐. 지금부터 한번 물어봐. 이게 종편에서 만들어낸 논리야. 종편에서 만들어낸 논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을 왜 망하라 그러니? 삼성을 왜 망하라 그래? 삼성은 우리 국민이 만든 기업이야. 이재용 일당, 이재용 이건희만 망하면 되는 거지. 걔네들한테서 경영권만 뺐으면 되는 거야. 왜 삼성을 망하라고 그래? 그거 다 우리 돈인데. 그지? 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얘기가 돌고 있어. 이재용이 구속되면 나라 경제 무너진다. 첫 번째. 두 번째, 특검이 오버하고 있다. 맞아 틀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에 타격이 온다. 그 다음에 특검이 오버하고 있다. 두 가지 얘기가 돌고 있어. 그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얼리고 할게요. 요원들이 방해할까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잠시만. 두 가지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이재용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딱 들으면서 머리가 확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야. 머릿속에 꽉 차있던 구름이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모든 게 명확하게 소설이 써지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한 건 소설이에요. 자, 우리 날짜를 되돌려보자. 맨 처음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 여름이었어. 작년 여름에 뜬금없이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싸워. 그러면서 우병우 장모의 땅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우병우가
그런 부동산 매매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 그지? 천 몇백억짜리 땅이야. 천 몇백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서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싸웠다. 그런 얘기가 막 탱탱탱 하다가 조용해져. 그러다가 한참 그 얘기가 8월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9월 달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화여대 사건이 나와. 이화여대 얘기가 막 나오면서, 막 이화여대의 감동 어린 장면이라고, 막 이화여대 교수들까지 다 나와갖고 데모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그러면서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막 터져. 그러더니만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9월 달부터 나왔던 주요 이슈는 뭐였냐면 K미르 재단이야. 이석수가 찍혔던 핵심도 K재단, 미르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8월, 9월, 10월 초까지도 뇌물죄란 얘기가 안 나와. 뇌물죄란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재단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런데 그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터진 게 뭐였냐. 그래서 망치부인이 계속 질문을 해요. 아니, K재단, 미르재단이 돈을 걷기만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 라고 내가 계속 문제 제기했어. 기억나나? 잘 생각해봐. 내가 10월 중순까지 도대체 K재단, 미르재단의 문제가 뭐냐? 그게 재단에서 돈을 걷었는데 돈 걷은 게 왜 잘못이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해. 그때까지 왜냐하면 뇌물죄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손석희 태블릿이 발견돼. JTBC에서. 그래갖고 JTBC에서 손석희 태블릿을 딱 보도했는데 그게 그날 밤 순식간에 퍼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될 만큼. 온 국민이 태블릿 손석희 뉴스를 다 본 건 아니야. 그리고 그날 손석희 뉴스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만 엄청 얘기가 돌았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사건이 터져.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사람들이 막 특검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 박근혜가 특검을 자처해. 그래서 그리고 최순실 타블렛 PC가 나온 바로 다음날 박근혜가 자백을 해. 맞다. 최순실과 나는 친분이 있었다. 그리고 연설문도 주고받았다. 그때 깨달았어야 돼. 그때. 자, 그리고 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만들어졌고 그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냐면, 자, 고영태가 처음으로 했던 언론의 인터뷰는 뭐였어?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했다. 그지? 이러면서 최순실과 연설문, 국가기밀 유출죄 이쪽으로 막 몰아갔어. 그지? 근데 망치부인이 뭔가 이 사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타블렛 PC가 최순실 거라는 증거 있냐? 이거 나중에 법정 가면 문제가 될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자,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제가 잘못 기억한 거예요? 제 기억에 오류인가요? 여기까지 큰 순서가 맞지? 그지? 응. 왜 내가 계속 K재단, 미르재단이 뭘 어쨌다는 건데 라고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뇌물죄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뇌물죄는 언제 나왔냐? 특검이 만들어진 다음이야. 잘 생각해봐. 특검이 만들어진 다음에 뇌물죄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특검에서 재벌들이 돈을 주고 대가를 얻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 확인해봐요. 특검이 만들어진 다음에 뇌물죄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재벌들이 돈을 내고 대신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질문에서도 재벌들을 불러다가 대가를 지불한 적 있느냐? 모두 없다. 우리는 피해자다. 라고 끝냈어.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고영태나 노승일을 불러놓고 삼성 뇌물죄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는 거야. 고영태와 노승일이 폭탄 발언들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삼성 뇌물죄 관련한 폭탄 발언은 없었어. 그치? 그 다음 손석희 뉴스의 타블렛은 어마어마하게 이슈화됐고
널리 퍼졌어. 그죠? 그런데 삼성의 뇌물죄를 입증할 장시호 타블렛은 철저히 묻혔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소위 손석희 타블렛을 그렇게 퍼돌렸던 애들이 장시호 타블렛에 대해서는 침묵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진짜 이 타블렛이 중요한 거야. 손석희 타블렛보다 장시호 타블렛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삼성과 장시호 사이에 돈 주고받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손석희도 인정했잖아. 이게 삼성 뇌물죄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근데 손석희 뉴스의 논점은 이게 최순실의 타블렛이라는 걸 입증할 결정적 증거다. 이게 손석희 뉴스의 핵심이었어. 그런데 특검에서는 뇌물죄의 핵심 증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타블렛은 탄핵 심판에도 중심 증거가 아니고 최순실 재판에도 중심 증거가 아니야. 이유가 뭘까? 이 타블렛은 최순실 거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런데 누가 이걸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 최순실 변호인이. 그지? 박근혜 대리인하고 최순실 변호인이 계속 이 타블렛을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질 않아. 그리고 특검에서도 손석희 타블렛은 핵심 증거가 아니야. 장시호 타블렛은 핵심 증거이지만 손석희 뉴스에서 제공된 거는 핵심 증거가 아니야. 자, 여기까지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어요? 팩트가 아닌 거 있어요? 헌재 안종법 수첩은 증거, 최순실 조서는 퇴출. 네. 자, 여기까지 팩트지? 그지? 내가 여기까지 지금 팩트 나열한 거 맞지? 혹시 지금 막 뉴스를 검색해봐. 지금 막 그냥 맞는 거 같아요 하지 말고 뉴스를 검색하면서 들어. 이거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 JTBC에서 그 문제의 타블렛 PC를 입수하던 장면. 빈 사무실에 고급 나무 책상 하나가 남아있어. 그 나무 책상은 고영태가 쓰던 거고 최순실이 짐을 다 빼면서 고영태가 밉다고 그건 고영태더러 직접 치우라고 버리고 간 나무 탁자래. 그러면 그 책상 안에는 고영태의 모든 서류들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야. 그지? 그런데 그 책상 안에는 거의 텅 비어있었고 쓰레기 같은 몇 장의 서류와 그리고 타블렛 PC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그리고 거기 그 사무실이 아직까지 그 최순실이 임대 기간이었잖아. 그지? 응. 아니 그 책상에서 여러분 책상 열어봐. 그렇게 텅 비어 있었냐고. 고영태 책상에서 타블렛 PC만 나왔겠냐고. 그럼 나머지 서류들은 다 어디 갔어? 자, 이거 봐. 또 딴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소설을 계속 나 망치로 소설 쓰고 있는 거야? 팩트를 바탕으로 한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날 또 사실 적시죄로 잡아놓지 마. 자, 그러면 결국 그 책상과 타블렛 PC는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거 아니냐. 자, 최순실이 임대한 기간이야.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 그걸 내놔서 사람들이 보러 다녔고 문도 열려 있었다. 그리고 관리인이 막지 않았다. 그런데 그 타블렛 PC가 발견된 책상은 사무실 안에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그 책상이 그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 밖에 뒷베란다에 가령 건물 뒷곁이나 이런 데 버려져 있었다면 그거 어떤 관리인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안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해줬다. 만약에 내가 경비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관리인이라면 그렇게 안 해.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서 그걸 보겠다 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이거 뭔가 수상하다.
그 타블렛 PC 그거 미끼 아니냐. 그리고 결론은 손석희를 잡아넣기 위한, 그래서 이 타블렛 PC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나중에 이거 손석희 잡으려는 덫이 아니냐라고 내가 화요일날 얘기했어. 월요일날 손석희 뉴스가 터지고 내가 화요일날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최순실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나 솔직한 느낌으로 이제까지 손석희 뉴스에 나온 최순실의 증거라는 게 나는 별로 탐탁치 않았어. 내가 일부러 이걸로 완벽해라고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았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근데 왜 손석희는 저기까지만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하여튼 나의 느낌이었어. 자, 그런데 내가 결론으로 오늘 딱 소설 쓴 핵심은 뭐냐? 오늘의 주제, 오늘 소설의 주제는 뭐냐? 누군가 타블렛 PC를 넘겼어. 그 타블렛 PC를 넘겨서 이건 재벌과 박근혜, 최순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야기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타블렛 PC가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라는 걸로 뒤집어졌고 모든 사람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으로 막 넘어갔어. 그리고 그렇게 주도한 게 종편이야. 모든 정보를 종편에서도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야. 그런데 특검이 꾸려지자마자 뇌물죄를 정조준했어. 그리고 증거들을 입수했고 그리고 뇌물죄로 몰아간 거야. 그런데 이 뇌물죄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부분으로 보여져. 사람들이 뇌물죄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아. 혹시 말이야 재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본질을 흐리려고 삼성 엑스파일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판검사들 명단을 숨기려고 연예인 엑스파일을 뿌리듯이 최순실 타블렛을 던진 건 아니었을까? 라는 소설이죠. 예. 라는 소설이죠, 소설. 삼성 타블렛이었고, JTBC의 소유주는 삼성이고, 내가 맨 처음부터 JTBC는 삼성과 언론사다. 소설이야. 소설, 팩션이라 그러지.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 장시호 타블렛에 대해서는 시비를 잘 안 걸어. 어벙이 연합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건 손석희 타블렛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박근혜 쪽, 최순실 쪽이 손석희 타블렛을 계속 문제 삼고 그걸 이슈화하려고 해.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 되게 떳떳해. 그리고 최순실이 유일하게 인정한 죄가 뭐냐? 정호성이랑 메일을 주고받았다. 메일을 공유했다. 그것만 인정해. 나머지 뇌물죄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자, 이 팩트들을 가지고 쓴 소설이야.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쓴 망치 부인의 소설. 자, 결국 최순실, 자, 그 다음에 정윤회가 이런 얘기를 해. 최순실이 그렇게 연설문을 고칠 수준이 안 된다. 자, 녹취록에 나오는 최순실은 말 한 문장도 끝맺지 못해요. 그러지 않나? 이런 식이야. 그치?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황장애라는 말은 안 나와야 정상이야. 심신회폐라는 말도 말이 안 돼. 한글 장애를 앓고 있고 한마디도 한 문장도 완성 못하는 여자가 연설문을 그렇게 잘 고쳤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었다? 이건 의혹이야. 결국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그냥 재벌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노후 자금을 챙기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진짜 국정에 개입했는가? 국정에 개입했는가?
특검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별로 신경 안 써. 자, 특검의 증거들을 봐봐. 안종범 수첩, 정호성 녹취록. 거기서 핵심은 뭐냐? 박근혜가 뇌물죄 지시했다. 재벌들에게 지시했다. 특검은 계속 이 부분만 문제 제기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특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야.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헌법 위반이야. 한마디로 지금 특검은 탄핵의 결정적 증거 두 가지.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했느냐, 재벌들한테 뇌물을 받았느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뇌물죄였던 거야. 맨 처음부터 K재단, 미르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즉 재단에 재벌이 얼마나 돈을 냈는지 증거가 있는 거야. 그 증거가 분명했어.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뇌물죄로 막 가고 있는 중에 터진 게 손석희 타블렛이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허수아비 박근혜가 너무 쉽게 그 다음날 인정을 했다는 거야. 맞다. 최순실이 자기하고 저기 연설문 주고받았다. 그런데 초기였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설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근데 그거에 사인을 하는 게 판사야. 근데 그 판사가 그 사인을 못하도록 지금 여론 공작 중이야, 쟤네가. 이재용을 가두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 다음에 그 지금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는 건 오버한 거다. 저기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넘어선 거다. 그걸 이슈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용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야. 이재용 구속이 옳다라고 그 판사가 이게 국민 전체의 뜻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된다. 자, 채팅창에서 누가 시비 걸었어? 예. 누가 지금, 시비 걸고 있어. 예. 자, 채팅창에서 시비 거는 국정원한테 신경 쓰지 마. 가끔 가다 보면, 국정원이 막 떠들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지가 잘못 읽고 막 일반 시청자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방의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 1. 시청자의 채팅에 시비 걸지 마라. 채팅은 나하고 당신의 대화야. 다른 사람 채팅에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의 채팅은요, 나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특히 시비 걸지 마. 가령 내가 못 본 질문에 답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시비는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게 망치 부인의 논점을 흐리는,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소설의 핵심을 잘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잘 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일단 팩트를 나열해 볼게. 팩트. 맨 처음에 이 사건은 우병우 장모의 부동산 거래건이 조선일보에 뜨면서 터진 사건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노발대발 이석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우병우 이석수 싸움으로 번지는 듯 했다. 그런데 2주 만에 휴전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9월 달에 K재단, 미르재단 얘기가 뉴스에 막 나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팩트야. 얼린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팩트야. 첫째, 우병우 부동산 사건. 그 다음에 이석수 사무실 압수수색. 그 동시에 터진 게 K재단, 미르재단에 재벌들이 돈 냈다. 실소유주가 박근혜 같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박근혜 같다는 얘기만 나오지 이게 뇌물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그리고 박근혜란 증거도 안 나왔고, 그게 9월 달이야. 9월 달에서 10월 중순까지 그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10월 말에 이
JTBC에서 타블렛 PC를 터트려. 그리고 그게 최순실 거가 맞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얘기가 이슈가 돼. 그래서 박근혜는 꼭두각시였고 모든 걸 최순실이 다 결정했다라는 많은 자료들을 종편이 막 떠들면서 거의 종편이 주도하고 이 JTBC의 타블렛 이후로 종편이 주도해서 탄핵몰이가 막 일어나. 그리고 JTBC 발표 다음 날 박근혜가 인정을 해. 그리고 종편은 탄핵을 계속 외치고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져. 박근혜가 특검도 받아들인다고 했고 특검을 임명까지 했어.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고영태가 나와서 폭탄 발언, 고영태 노승일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삼성 뇌물죄 관련한 폭탄 발언은 없었어. 그 다음에 그 최순실은 연설문을 쓸 능력이 안 된다라는 정윤회의 발언, 심시회패, 공항장애 같은 한글 장애를 일으키는 최순실 상태, 장시호도 하열이 심해서 못 나간다. 하혈이 아니라 하열이 심해서 굉장히 무식하고 천박한 수준의 최순실, 장시호, 그 비슷한 수준의 박근혜.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연설문을 고쳤다? 모든 걸 그 최순실이 다 알았다? 최순실은 일관되게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팩트. 그런데 최순실이 박근혜가 인정한 건 연설문 주고받았다. 최순실이 인정한 건 이메일 주고받았다. 그건 인정했어. 그러나 뭔 인정 안 해? 삼성 뇌물죄 관련은 전부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팩트야. 자, 그렇다면 망치 부인의 지금부터 말하는 건 소설이야. 맨 처음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이석수는 국정조사에 나와서 일해재단 같은 걸로 봤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게 이석수의 의견이었어. 그런데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재벌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뜬금없이 최순실 타블렛 PC가 발견이 됐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건 재벌과 박근혜, 최순실이 뇌물을 주고받고 대가 거래를 한 내용인데 그건 어느 한 부분으로 찔그러져 있고 이 국정농단 사태, 그래서 최순실의 막 만행 이런 얘기만 막 화려하게 나와. 본질은 뇌물죄인데. 그리고 지금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꼭 구속할 필요가 있나? 불구속으로 재판하면 안 되나? 이런 여론을 누군가 만들고 있어. 그래서 내 소설은 누군가 JTBC에게 최순실 타블렛 PC를 발견하게끔 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몰아가면서 뇌물죄라는 본질에 물타기를 한다. 고영태를 통해서 노승일이 그 증거 없으면 안 믿는 박영선에게 가서 그 최순실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가지고 이슈를 터트린다. 그런데 노승일이 넘긴 모든 자료도 뇌물죄의 핵심적인 증거는 아니다. 자, 이러자 홍어 감별사가 현실적으로 삼성 시가총액 300조, 아시아 1위, 미국 나스닥 7위다. 삼성이 어쩌고 저쩌고 본사가 미국으로 옮기면 어쩔 거냐. 삼성이 미국으로 옮기면 사업 못해. 미국의 세무제도상 삼성 같은 방식으로는 경영을 못해. 그래서 못 나가. 몰랐지? 네가 홍어라서 그래. 아니 홍어 감별사라서 그래. 아마 네 수준이란 홍어도 감별 못할걸? 네. 자, 저기 삼성 같은 경우는요, 저기 어디에서 미국 같았으면 미국엔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 못하게 되어 있고 주가를 조작할 수 없어. 삼성 합병 같은 거 미국에서는 거의 그냥 무기징역감이야. 큰 죄야. 예. 자, 망치 부인의 이거 소설이라니까. 신작 소설 어때요? 망치 부인의 신작 소설 어떠세요?
왠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아요? 예. 예. 망치 부인의 신작 소설. 자, 어때요? 지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손석희 타블렛의 목적은 손석희를 구속시키는 거야. 쟤네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손석희 타블렛을 계속 이슈로 만들고 그게 최순실 거가 아니다. 여기를 계속 집중한 다음에 손석희를 구속시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인 것 같다. JTBC가 중앙일보 계열사이고 그리고 중앙일보와 JTBC는 삼성가의 언론이고 삼성가에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 최순실 타블렛이라는 거를 던져가지고 손석희를 잡으려는 덫이었던 것 같고 내가 맨 처음부터 덫 같다 그랬잖아. 손석희를 잡으려는 덫인 것 같다. 결국 얘네들이 결론으로 가서 이 타블렛 PC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다. 내가 그 얘기 했어. 내 기억에 그게 언제냐 하면 10월 24일 방송인 것 같아. 10월 24일 방송. 분명히 찾아봐봐. 예. 10월 24일 5일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날이야. 뭔가 이거 덧친 것 같다. 걔들은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PC에는 결정적으로 삼성 뇌물죄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지? 삼성 뇌물죄 관련 증거가 손석희 타블렛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뇌물죄 관련 증거는 장시호 타블렛에서 나왔어. 그런데 장시호 타블렛은 그렇게 손석희 타블렛을 네티즌들이 엄청 돌렸거든. 모든 게시판에. 그런데 왜 장시호 타블렛은 그렇게 안 돌리냐고. 장시호 타블렛에는 삼성 뇌물죄 증거가 있어. 16억 주고받은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은 확 묻어버렸어. 바로 다음날. 특검이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주갤러에서 아마 그 타블렛이 의혹을 제기했을걸? 아니야? 주갤러에서 장시호 타블렛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거야. 이쯤 되면 주식갤러리는 누가 운영하는지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예. 예. 그치? 주겔에서 장시호 타블렛의 번호가 모델 넘버가 사용 거기 나온 증거하고 시간이 안 맞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했을 거야. 응. 내가 볼 때 이 주식 갤러리 여기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어. 거기 나오는 사진들 아무나 갖는 사진들 아니야. 주식 갤러리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내가 볼 때 그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사진들 아니야. 내가 볼 때 주식 갤러리에서 제보 올리는 애들 걔네 파봐야 돼. 증거 올리는 애들. 내가 볼 때 걔네들 수사기관이거나 국정원 관련자들이야. 예.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러나 국정원에서 작업장이 없어 지금. 메갈리아나 뭔가 막 띄우면서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슈화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15년에 초장에 그냥 초를 쳐버려가지고 그 성대결 구도 사이트는 안 떴어. 맨 처음에 2015년 5월에 여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성대결 구도로 얘네들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초장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여시에서 또 다른 사이트 만들었다가 망하고 메갈을 만들었는데 메갈도 망하고 안 된 거야.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막 무슨 페미운동이니 뭐니 주장을 하는데 그 페미운동을 주장한 애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말이 안 돼. 진짜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거든. 오래된 여성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든. 근데 이 무슨 신종 페미 사이트의 특징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관심도 없어. 결국은 뭐냐면 그 성대결 구도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내가 볼 때는 국정원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여. 그런데 그게 작업이 안 된 거야. 회원이 늘지 않고 이슈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주식 갤러리를 띄운 것 같다. 그러면서 일부러 박영선한테 제보하고 주식 갤러리에서 박영선에게 제보하고 그래서 야권에다가 계속 제보를 해서 이슈로 만든 거야.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 팩션. 팩션이라는 게 뭐냐면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실존 사건들을 가지고 소설로 바꾸는 거야. 그게 이제 이 팩션이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주겔에서 박영선에게 제보한 거야 그건. 주식 갤러리라는 게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 뭐 손혜원한테 제보했는데 손혜원이 박영선한테 넘겼다 그러고 좌우지간 일부러 손혜원이나 박영선 이런 그 야권 네티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넘긴 거라니까. 야권 네티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넘긴 거야. 그래서 일부러 하루아침에 주식 갤러리가 떴잖아. 안 그래? 하루아침에 그 사건으로 뜬 거야. 주식 갤러리에서 제보에 감사하다. 그거 하나로 뜬 거야. 그 전에는 얘네들이 뭘 했냐면 보배드림을 띄우려고 그랬어. 그게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보배드림을 띄우려고 작업했던 거야. 그래서 보배드림을 띄우려고 크림빵 사건하고 뭐하고 두 가지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범인을 잡았다 어쨌다. 그래서 보배드림을 막 띄웠는데 보배드림에게는 뭐가 있어? 그 주홍글 씨가 있죠. 김하영 작업장이었다. 보배드림은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의 작업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배드림 띄우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보배드림 크림빵 사건도 안 됐어. 그 다음에 여시가 딱 뜨자마자 내가 야 이거 국정원 아니야? 넌 나 지금 총선 준비하려고 띄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것도 망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이트가 안 뜨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 주겔이 떴어. 주겔이 뜬 게 뭐 때문이야? 그 국정조사 때. 최순실 국정조사 때. 그때 뜬 거야. 드라마에서도 주식 갤러리를 띄우고. 그지? 이게 이거 봐. 주식 갤러리가 핫하지. 여러분이 바로 낚인 거예요. 여러분이 낚인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몇 가지 또 팩트를 나열해 볼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6년 7년에 주식이 갑자기 막 또 떠. 그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해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8년 9년 이때 유명해진 사이트가 있는데 부자되기 카페였어. 주식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그런 카페였던 거야. 그런데 그 카페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 안철수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회원이 10만인데. 회원이 10만 명인 부자되자라는 그 무슨 주식 조언해주는 카페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카페로 바뀌어. 근데 그걸로 또 내가 12년에 또 까버렸잖아. 그래갖고 그 카페는 별로 효용성이 없었어. 그게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2011년 가을인가에 그 제보가 들어와. 원래 그 카페가 주식에 대해서 정보 교류하는 카페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있더라. 주식하는 카페가 그렇게 바뀌었던 거야. 자, 여기서 나는 주식 갤러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집에 늘 있어.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작업장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잖아.
작업시키기 딱 좋잖아. 그 카페 누가 보겠어? 집에서 개미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야. 주식 갤러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주식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철수 띄웠던 그 집단이 내가 볼 땐 주식 갤러리를 키운 거야. 그리고 그 주식 갤러리에서 지금 그쪽으로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이번 대선 때 거기서 여론을 주도하려는 거야.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주식 갤러리에서 대선 관련 얘기하면 절대 보지 마. 그거는 국정원의 작업이라고 보면 돼. 주식 갤러리에서 대선 관련해서 어떤 의견 몰이가 나오면 그건 국정원이야. 그렇게 글 쓴 놈들이 누군지 명단 작성해. 라는 소설이야. 라는 소설. 자, 근데 말이에요. 그럼 이재용 구속영장이 되게 며칠 동안 끌었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런데 어제 갑자기 발부가 됐어. 나는 이게 김기춘 특검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 김기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김기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로 그 지금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잖아? 그죠? 이게 왜 들어갔냐? 진짜 중요한 뉴스는 조윤선의 컴퓨터에서, 버린 컴퓨터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왜 이슈가 안 되냐고. 조윤선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는. 근데 왜 그 내용은 몰랐다 처음 듣는다 손? 예. 몰랐지.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거든. 조윤선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를 조윤선 김기춘이 그러니까 조윤선이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그게 그저껜가 나온 얘기야. 내가 그저께 봤어. 일요일 날. 일요일 뉴스에서 저기 데스크탑에서 증거 나왔다는 얘기가 한 번 나오고 어저께도 한 번 나왔어. 그걸 근거로 해서 조윤선하고 김기춘이 특검에 지금 증거를 잡았다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재용 이 구속영장이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검찰 내부에서 특검 내부에서 이재용 구속영장을 막 방해하던 세력이 난 있었을 거라고 봐. 반대하던. 걔네들이 해버리자라고 얘기한 건 일단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출두를 가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 일단 구속영장을 치고 그래서 그걸 이슈로 만들어서 김기춘 조윤선은 묻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김기춘하고 조윤선이 같이 한 거거든. 그리고 특검이 더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김기춘이야. 그런데 조윤선 얘기만 계속 언론에서 조윤선 얼굴만 나와. 라는 소설. 팩트는 조윤선 얼굴만 나오는 거고 검찰 내부에 김기춘 인맥이 김기춘 출두 여부를 가리려고 이재용 구속영장 치는 거 동의한 거 아닐까? 라는 소설. 나 아무래도 이 오늘 소설은 좀 산만한가? 어떻게 이해는 되세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의 소설이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특검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박근혜 탄핵이야.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허용해준 이유는 뭐였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그래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부분을 밝히라고 그러면서 특검을 뽑아준 거야. 동의해준 거야. 그런데 특검은 일관되게 지금 뇌물죄하고 블랙리스트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특검은 일관되게 지금 뇌물죄하고 블랙리스트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탄핵의 핵심 사유.
탄핵의 핵심 사유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되면 이건 탄핵의 명분을 더 준다는 거야. 탄핵 인용의 명분을 주는 거고, 만약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렇게 되면 탄핵 명분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재용 구속을 외쳐야 되고, 그러면서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도 본질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예.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뇌물죄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인가에 나왔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SK도 뇌물을 줬다는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서 SK가 110억이나 막 줬다. 그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 그죠? 그러면서 재벌 중에 최대로 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삼성이 준 뇌물은 433억이야. SK가 110억을 줘서 최대라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잖아. 재단기금 뭐 110억이라 최대라고. 근데 실제로는 삼성이 433억으로 최대야. 예. 어때요? 망치의 소설. 그럴싸하지 않아요? 망치 부인의 오늘 신작 소설. 그럴싸하지 않아요?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방침. 예. 자, 특검에서 2월 초에 대면 조사를 한다. 대통령하고 2월 초에 대면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김기춘, 조윤선에게는 영장을 내겠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예. 여러분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가 아니야.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박근혜, 최순실은 공범이고 그들이 재벌한테 수백억의 뇌물을 삥 뜯어서 대가를 제공했다는 거야. 뇌물죄. 박근혜 뇌물죄가 핵심이야.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뭐냐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한 극심한 위헌 범죄야. 그래서 박근혜의 탄핵 사유 큰 두 가지가 뇌물죄와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한지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제까지 블랙리스트가 나와도 왜 중요한지 모르지 않았어요? 블랙리스트가 뭐냐 하면 그게 뭐냐. 예, 그 블랙리스트 사건 설명해 줄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이 블랙리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김기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박근혜랑 김기춘이 작당을 해. 뭐냐?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지지했던 놈들, 그 다음에 14년에 세월호에 대해서 성명 발표한 것들, 얘네들한테 국고 지원금 한 푼도 주지 마라. 문화예술계에서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 놓고 절대 얘네들이 국가 지원을 못 받도록 해라. 그 명단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야. 그래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리스트를 자꾸 띄워가지고 논점을 흐린 거야. 본질은 뭐냐? 박근혜가 문재인을 지지했거나 박원순을 지지했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을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올려놓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검사하면서 고 문화예술계에서 박원순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은 한 푼도 주지 마라 했던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그럼 이 짓거리의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사상으로 사람을 차별했다는 얘기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 민주공화국에선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 근데 자기를 비판했다고, 박원순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다고 굶겨 죽이겠다. 이거는 평등권의 위반이야. 그리고 직권 남용이고.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 침해한 사건.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중범죄예요. 특검이 그 말도 한 적 있어. 블랙리스트 사건 중범죄다.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돌리는 거야. 내가 신기한 건 특검에서 발표를 해도 그걸 널리 안 알리더라 이거야. 그리고 최순실 관련한 별로 안 중요한 뉴스는 막 퍼돌리는 거야. 그게 늘 이상했어. 그게 늘 본질은 이 문제였던 거지. 나는 9월 달부터 야 최순실 애가 애를 낳은 게 범죄냐? 라고 얘기했잖아. 뭔가 최순실 뉴스에 뭔가 이상해. 최순실 뉴스 저거 그 법정에서 유죄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계속 물어봤잖아. 별 잡스러운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타블렛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당당한 게 뭐냐? 내가 볼 때 그 타블렛은 최순실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타블렛은 최순실 게 아닐 수도 있어. 최순실 것처럼 그 조작된 정보로 제공된 게 아닐까라는 소설이지. 왜냐하면 그 타블렛 PC를 지금 손석희 뉴스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가령 최순실이 있었던 곳 경도 위도가 일치한다. 이게 검찰의 증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셀카를 찍은 내용만 저장되는 폴더에서 발견됐다. 그것만 가지고 최순실이 이 타블렛 PC의 주인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느냐? 이건 법정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잖아. 모호한 증거야.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 타블렛은 모호하다. 여기에 매이면 그 손석희 타블렛에 매이면 이거는 모호한 사건이 된다.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서 증거 중심주의를 가다 보면 이건 막판에 가서 이건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10월 달에 계속 소리 질렀잖아. 10월 말에. 그치? 기억나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버이연합과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타블렛 PC에 물고 늘어지는 거야. 짜여진 스토리인 거지. 얘네들은 그 타블렛 PC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거야. 완전 말 바꾸기 오진애는 뭐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완전 말 바꾸기 오진애라고 얘기한 지은성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말 바꾸기가 오지다는 거야? 지금 누가 말을 바꿨어? 내가? 내 지난 방송 봐봐. 언제 내가 말을 바꿨어? 어이 지은성 대답해봐봐. 내가 언제 말을 바꿨어? 여러분 제가 지금 말 바꿨어요? 처음부터 내가 타블렛 PC 수상하다. 이건 맨 마지막에 가면 이건 모호해지는 거다. 최순실에 대해서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최순실이 유죄받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내가 계속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그 타블렛 PC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이 꾸려졌어. 그런데 특검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세운 거야. 특검에서 결정적인 뇌물죄, 블랙리스트. 특검이 꾸려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거야. 귀 간지러워. 누가 내 욕하냐? 야 너네 당황하고 있지 지금.
옛날 내 지난 11월부터의 방송을 한번 찾아봐. 아니 10월부터 아니야. 지난 여름부터 내가 그 뉴욕 가기 전부터 했단 말이야. 누가 막 욕하고 있어. 삼성이야? 터지자마자 내가 그 얘기했지. 아이 귀 간지러. 아이씨. 내가 그랬잖아. 이 타블렛 PC는 손석희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도 했지? 그지? 기억나지? 내가 손석희 타블렛 PC 터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타블렛 PC는 최종 목표가 손석희다. 손석희를 잡아넣으려는 거다. 손석희가 덫에 걸렸을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손석희 구속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손석희를 계속 고발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손석희를 위협하고 지금 JTBC가 그래서 그 타블렛 PC가 손석희라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 거라는 걸 입증하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잖아. 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고. 타블렛 PC가 최순실 거라고 최순실의 타블렛 PC라고 그 JTBC에서 보도를 했잖아. 그런데 그게 최순실 건지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이 될 수 있느냐. 검찰도 인정했는데 검찰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게 다야? 검찰이 죄인이라고 기소했는데 무죄 받은 사람들은 검찰이 인정하면 진리야? 언제부터? 검찰이 너무 쉽게 인정한 것도 난 수상스러워. 수상해. 검찰이 너무나 쉽게 인정한 것도 난 수상하다고. 그 타블렛 PC가 최순실 거라는 거 이거 대법원까지 확정할 수 있느냐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게 최순실 거다라고 확정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손석희 뉴스에 공개된 타블렛이 그래서 특검에서도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야. 탄핵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을 안 했고. 예. 장시호 타블렛에는 삼성이 뇌물을 주고받았던 대화가 오고 간 게 나와. 근데 난 그 장시호 타블렛도 수상해. 솔직히 얘기해서 장시호 타블렛도 뭔가 수상하다. 하여간 그래서 본질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K재단, 미르재단이란 이름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서 기업들로부터 삥을 뜯었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이 최순실이 박근혜를 막 주도했고 지시했고 막 그랬다. 여러분 생각해. 맨 처음에 나왔던 건요.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느냐? 이러면서 박근혜가 막 물어봤다. 그 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런 뉴스 들었던 기억나지? 그런 녹취록은 없었어. 채널A에서 터뜨렸던 그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었어. 그 사건도 찾아봐. 그게 아마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얘기 있었잖아. 채널A에서 정호성 녹취록에 그 최순실이 박근혜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느냐고 자꾸 물어봤다. 그런 정호성의 녹취록이 있다라고 채널A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 막 이미지상 이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구나 막 그랬잖아. 나중에 그 녹취록은 없다라고 나왔어.
응. 선생님 컨펌 받았냐라는 그 내용은 정호성 녹취록에 없어. 정호성 녹취록에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말을 물어보고 했다라는 그 문제의 채널A 녹취록은 실존하지 않아. 검찰도 그런 거 없다 그랬고, 그 타블렛 PC가 최순실께 맞다라고 얘기했던 검찰에서 그런 녹취록은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검찰에서 그 녹취록이 10분만 들으면 1분만 들으면 횃불을 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사실 정호성 녹취록에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안 나왔어. 그렇게 분노할 만한 내용은. 그죠? 다만 정호성 녹취록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박근혜의 지시사항,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나왔고 둘이 공모자라는, 정호성 녹취록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 공모자라는 거야. 정호성을 통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공모자라는 거고, 정호성의 녹취록의 의미는. 그리고 실제로 핵심은 안종범 노트에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라고, 그 재벌들, 그러니까 그 재단에 돈 모으러 다닌 게 대통령 지시였다. 그리고 이게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특검에서 삼고 있는 건 안종범 수첩이야. 정호성 녹취록은 검찰의 증거이고,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형사 정호성을 재판에 넘긴 그 녹취록이 검찰 증거이고, 특검은 안종범 노트만 특검에, 이건 팩트야. 그지? 특검에서 증거로 삼는 게 안종범 노트야. 왜? 거기 보면 대통령 지시로 재벌에게 뭐 어쨌다 저쨌다가 나와. 안종범 업무 수첩이 그게 특검의 증거야. 무슨 증거? 뇌물죄 증거. 예. 팩트를 가지고 망치 부인이 쓴 소설 내용은 처음부터 JTBC에 던져진 타블렛 PC는 일부러 물타기용으로 던져진 거다. 그래서 손석희 뉴스가 걔네들한테 당한 거라고 봐, 난.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구속이야. 삼성에서 가장 많은 433억의 뇌물을 줬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그동안에 물타기 한 거야. 손석희 타블렛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최순실 건이 아니냐, 이 논점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결론은 삼성의 뇌물죄를 비중을 낮춘 거야. 한 부분인 것처럼. 별로 안 중요한 사건으로 덮으려고 그랬는데 특검에서 계속 물고 늘어진 거야. 계속. 촛불은 예상했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촛불은 예상했는데 촛불을 초기에 쉽게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1, 2주 만에. 1, 2주 만에 촛불을 끌려고 예상했던 거야. 뭘로? 폭력 시위로. 그래서 첫째 주, 두 번째 주에는 버스 위로 올라간 애들이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촛불을 빨리 끌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언제나처럼 폭력 시위대들을 동원해서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친 걸로 여론몰이를 하면 된다. 근데 망치 부인이 맨 처음에 28일 날 내가 이제 광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혹시라도 물리적 폭력을 하려는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찍어라. 그게 나중에 우리의 해명 자료가 될 거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 전부 다 찍은 거야. 동조하지 않고. 그래서 걔네들이 촛불을 1, 2주일 안에 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끈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이것도 소설이죠? 그러니까 쟤네가 초장의 촛불은 폭력 시위를 꺼버리고 국회를 막 압박해서 탄핵을 그 11월 중에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금처럼 막 탄핵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다라는 게 걔네들의 계획이었어. 그런데 내가 탄핵을 반대했잖아. 기억나요?
모두가 탄핵을 막 이재명이랑 나서가지고 탄핵시키라고 얘기할 때 종편이 다 나서서 탄핵을 외칠 때 내가 반대했어.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 탄핵 반대.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을 하면 큰일 난다. 지금 헌재를 어떻게 믿고 탄핵시키냐.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하야시켜야 된다. 그래서 11월 내내 촛불이 간 거야. 하야로 싹 주제가 바뀌어갖고. 그지? 그래서 12월 9일까지 무려 50일 동안 50일을 넘게 이 문제가 이슈화 됐고, 그래서 그 뒤에 국민들이 1000만 명까지 모였고, 그러니까 12월 9일 전에 1000만 명까지 모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탄핵 반대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야. 쟤네는 탄핵부터 스토리가 짜져 있었던 거야. 탄핵이 가결되면 처음엔 조금 나간다. 그러다 점점 많이 동원한다. 그래서 탄핵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언론을 유도한다. 스토리가 다 짜여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손석희 타블렛으로 문제를 삼아서 손석희를 구속시키고 고소한다. 고소해서 구속시킨다. 이런 스토리를 다 짰는데 이게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얘네들의 스텝이 꼬인 거야. 내가 볼 땐. 그리고 12월 2일에 박지원이 탄핵을 거부했던 건 그 일주일 동안에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야. 12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더민주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시간을 벌었는데, 물타기 하려고. 그런데 내가 바로 그 12월 2일에 쳤잖아. 야, 박지원, 너 그거 반대한 거, 그거 일주일 동안 야당 비판으로 몰아가려고 시간 끈 거지. 그래서 그것도 실패한 거야. 그리고 12월 9일에 탄핵 가결. 탄핵 소추안 가결. 못 믿겠으면 과거의 망치부인의 방송을 다 찾아봐. 지난 3개월 방송을 처음부터 정주행해봐. 그래서 원래 쟤네들의 계획은 내가 12월 4일날 그 얘기를 또 하잖아. 박지원이 주도해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일부와 그다음 더민주 일부를 모아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명박이 아바타를 대통령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고 12월 4일에 막 떠들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새누리당이 아무리 쇼를 해도 네가 제3정당이냐? 네가 제3정당이냐? 네가 명바타냐? 네가 명바타냐? 라고 국민들이 물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안 된 거야. 이것도 망치부인의 망상병인가요? 11월 4일, 5일 방송이었지. 그지? 네가 명바타냐? 네가 제3지대냐? 이러면서 물어봐대니까 작전이 안 먹힌 거야. 그리고 12월 2일에 박지원이 탄핵소추 반대한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근신하고 그리고 다시 당대표 됐어. 박지원의 또 새로운 임무는 뭔데? 비박, 비문, 제3지대. 박지원은 그걸 해야 돼. 그래야 박근혜 고소죄에 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망치가 초를 쳐서 쟤는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쟤네들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뭘 해도 안 돼. 너희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나한테 다 들어와. 너네들이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그게 가동되기 전에 이미 너네들의 계획이 이미 다 내가 얘기를 해. 그럼 너네가 뭘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봐. 저거 이건데 망치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니까? 왜? 나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그 전지전능사의 하 대표님이라고 요즘에 한간에 그 존재가 누군지 무척 궁금하다. 예. 이 전지전능사의 하 대표님은 전지전능 다 알아. 니네가 뭐 하는지 어디서 몰래 주고받아도 다 알아. 그래서 망치부인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냥 니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보이잖아. 그저께 내가 호남에서 얘네들이 지금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로 종편이 만드는 목적이 뭐냐. 나머지 야당 후보 죽이고 양강구도로 만든 다음에 호남에서 문재인은 안 되니까 반기문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거다. 문재인이
뭘 했기 때문에 호남에 가서 정계 은퇴론을 얘기했잖아. 호남에 먹히는 거 딱 두 개예요.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반기문 가자. 그 다음에 문재인은 자기 말의 약속을 책임져야 된다. 정계 은퇴론 책임져라. 그러면 호남은 끝이야. 그 다음에 영남에서는 뭐 문재인은 빨갱이다. 그 얘기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야. 문재인보다는 반기문이지. 쟤네들이 종편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반기문으로 양강구도라고 계속 갤럽이 주도하고 리얼미터까지 끼어들어갔고 계속 둘만 막 몰아가는 이유가 그거야. 나머지 야당 후보를 죽여가지고 대안 없게 만든 상태에서 막판에 호남은 문재인이 호남에서 정계은퇴 약속한 거 지켜라. 영남에서는 종북 세력 요 두 가지 몰이를 하려고 딱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양강구도 몰이를 가는 거야. 느낌이 오지? 그지?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에 근래에 한 보름새야. 보름 전에는 문재인 인기가 최고였어. 아니야, 보름 전이 아니라 12월 9일 근처.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일주일 정도에 문재인 인기가 최고였어. 그런데 그 12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 12월 20일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문재인이 빨갱이다라는 얘기가 막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1월 달부터였나? 왜냐면 나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한 1월 달 들어서서 그 문재인이 종북 세력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제보가 막 들어왔어. 그치? 밑밥 까는 거야.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건 경상도에다가는 문재인이 종북 세력이다. 호남에서는 약속 지켜라. 반기문은 노무현 사람이다. 노무현이 16개 나라를 돌면서 그 유엔 사무총장 시킨 게 반기문이다. 문재인을 위해서 노무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야권 지지층이 순식간에 문재인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중간 세력에게는 그 말이 먹혀. 지금 막 그래서 이 반기문이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움직여. 반기문은 정확히 어느 당 소속이 아니야 지금. 제3 후보이기 때문에. 제3지대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서 바른당하고 합칠 거냐. 지금 내가 볼 때 박지원이 앞으로 행보는 예측되기는 국민의당으로 반기문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나중에 바른당이랑 합친다. 그리고 이 더민주 탈당파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비문, 비박, 제3지대를 결국은 띄워서 반기문을 후보로. 그러면 야당으로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반기문은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거야. 반기문은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제3지대 야당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 새누리당 후보로 형식적으로 유승민을 띄우든지 아니면 뭐 황교안을 띄우든지.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은 출마를 못해. 왜냐? 얘가 총리고 총리가 해야 되는 게 대선까지 선거 관리를 해야 돼. 선거 관리 역할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그만둔다면 지금 총리가 사라지는 거야.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행정부 수반이 비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거의 후보를 안 내거나 형식적인 후보를 내고 실제로는 반기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의 그 캠프가 이명박 사람들로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명박이 주인공이라는 거야. 이명박이 배경이고 그래서 반기문은 이명박 아바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측이지만 왜냐? 반기문 캠프가 이명박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반대하는 거야. 반기문에게. 안철수가 막 반기문한테 들이대는 게 나는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좌우지간 이게 지금의 분위기다. 그래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설이 점점 강해질 거야.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되면 그 순간부터 문재인으로 안 된다 소론이 하루아침에 퍼질 거야. 한명숙을 당대표로 해놓고 한명숙이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돌변했잖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문재인을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막 밀어놓고 문재인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얘네들이 여론조작을 펼 거야. 이거 찾아봐. 미권스에서 2012년에 1월 14일까지, 1월 15일까지지. 한명숙을 당대표로 완전 도배가 됐어. 100%였어, 미권스에서. 그런데 다음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다가 100%야. 너무 웃겼다니까? 그죠? 그러면 대책이 뭐냐? 내가 일찍이 얘기했잖아. 여러분, 제가 일찍이 대책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문재인이 양보하고 사퇴해야 된다. 문재인이 어차피 후보는 돼도 대통령 선거가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 경선 중에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사퇴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지지층이 야권 단일 후보 누가 되든 밀어주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내용은 풍부한데 조직적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조직이 없어. 근데 이 박원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조직을 흡수할 수 있는 안희정이 결합을 하는 거야. 박원순 안희정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안희정의 결합체를 지지해 준다면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안희정이 대통령하고 박원순을 총리시키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쪽을 딱 몰아주면 야권이 이길 수 있지.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여론이 막 문재인이 일강이다. 야권의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막 밀어주고 있어.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포기를 안 하고 문재인을 후보를 만들어. 그러면 대선 지는 거야. 그럼 대선 지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얘기 언제부터 했어? 내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 내가 이미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15년부터야. 나중에 문재인이 양보해야 된다. 15년부터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작년에 호남 간다 그럴 때 말리면서 결국 그러면 대통령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 문재인. 호남 가면 안 된다. 대선 가도해서 큰일 난다. 작년 8월에도 얘기했어. 추미애 밀면 안 된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밀면 대통령 못 한다. 나는 이미 크게 3번이나 얘기했고, 그죠? 근데 막 나더러 막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왜 흔들리냐는 거야. 망치 부인이 문재인을 지지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문재인을 단독으로 지지한 적 있어요? 잘 생각해봐. 난 한 번도 문재인만을 지지한 적 없어. 나는 문안박으로 가야지 야권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지 문재인을 단독으로 지지한 적이 없다고. 왜? 내가 문재인만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내가 문재인만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난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 평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야권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라는 평론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내가 박원순도 지지 못한 거야.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가 박원순을 지지해서 문재인에게 못된 소리 한다고 지랄한 거 아니야. 이 등신 새끼들아. 내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희정도 박원순도 문재인도 단독 지지할 수가 없어. 내가 안희정을 만나면 막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이런 말 못해. 나는 언론인으로서 안희정을 만나서 검증해야 되는 거야. 검증하고 당신이 구상하는 미래가 뭐냐? 비판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선거법에 안 걸려. 그 박원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가 박원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박원순이에요 막 이러면서 박원순을 대통령으로 이런 말 했어?
그 새누리당으로 간단 말인데 사실 아니냐? 내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 어? 기억나지?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박원순을 대통령으로 그럴 수가 없어.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까지 계속 박원순은 일은 잘하지만 대통령이 될 만한 조직적 준비가 안 돼 있다. 계속 비판했잖아.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내가 어차피 막판에 문재인을 지지해 줄 거다. 박원순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어차피 문재인을 지지할 거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누구도 지지를 못해.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선거권이 왜 없냐? 내가 그 노무현학교 교장했던 사람한테 고소당해가지고 12년을 감옥을 갔었어.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날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나를 풀어주면서 3개월 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비판한 건 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를 풀어줬어. 근데 그때 징역 6개월형을 때리면서 3개월은 내가 살았고 감옥에서 3개월은 집행유예를 받았어.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선거권을 행사 못해. 그게 우리나라 선거법이야.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선거를 못하는 거야. 결국 그때 그 사람도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더만. 문재인 지지자 덕분에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지. 그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어. 그 사람이, 나 고소한 사람이. 예. 그래서 결국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날 고소하는 바람에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지. 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지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는 활동은 전혀 못하고 대신 그 허위사실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만 바로잡는 일, 그거밖에 못하는 거지. 내가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10년이 선거권이 피탈되지 않았으면 내가 14년 지방선거 때도 아마 남편 선거운동을 했어야 됐을 거야. 그리고 16년 선거 때, 총선 때도 내가 남편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어야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순간에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못했겠지. 방송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결론은 16년 총선 때 내가 그 진실 보도를 하면서 그 나한테 10년 동안 선거권을 뺏은 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가? 뭐 하여튼 내게서 선거권을 뺏은 대가를 나는 톡톡히 치르게 하고 있지. 글쎄요, 김종인이 자기가 대선 출마한대 2월 초에. 나는 김종인을 버렸어. 나는 그 김종인이 막 개헌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피울 때 나는 버렸어. 김종인에 대해서 나는 접었어요. 예. 김종인은 본인이 대선 출마를 꿈꾼 순간부터 이미 나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 나는 리얼미터도 안 믿어요. 갤럽과 리얼미터를 안 믿어. 왜냐? 리얼미터가 2010년에 오세훈 한명숙 그 여론조사에 오세훈이 한명숙한테 32% 이긴다 그랬어. 리얼미터에서 나는 한국 갤럽도 그 다음에 리얼미터도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난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2010년에 오세훈하고 한명숙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17%에서 22% 이긴다 그랬어. 근데 내가 아니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지지율은 박빙이다. 여러분이 투표하면 한명숙이 된다.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했어. 자, 결론은 누가 맞았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한명숙이 오세훈한테 20% 이상 차이 나서 진다 그랬어. 내가 맞았어. 그지? 내가 맞았어. 그 다음 지난 총선 때 2016년 작년이야?
작년 총선 때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라고 할 때 아니다! 더민주가 120에서 130은 간다. 어쩌면 더민주가 일당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가능하다. 나만 얘기했어. 누가 맞았어? 나만 맞았어. 못 믿겠으면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방송을 쭉 한번 찾아봐. 난 자,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가 100%야. 김종인이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예. 근데요, 그 김종인은 만약에 그렇게 나가려면 지금 비례대표 2번이잖아. 당의 결정에 따라야 돼. 당에서 비례대표 2번 국회의원이면 더민주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야. 함부로 탈당도 못해. 탈당하면 비례대표 번호를 잃게 돼요. 그거 몰라요? 예. 출당을 당하면 국회의원직이 유지되지만 탈당을 하는 순간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돼. 근데 김종인은 국회의원직에 관심이 없어. 내가 볼 때. 김종인은 국회의원직에 관심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그 비례 2번 사태 터질 때 왜 김종인이 열받았냐 하면 자기는 국회의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문재인이 약속한 비례 2번인데 그걸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역이니 뭐니 이러면서 모욕을 한 거야. 그래서 김종인이 문재인을 버린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이 이 지경이 된 건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이야.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그렇게 괴롭혀서 문재인한테 쫓아낸 순간, 떨어뜨린 순간 문재인의 운은 기울기 시작한 거야. 문재인이 김종인이랑 같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최재성파가 김종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네가 대선을 주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안 되는 거야. 예. 뉴스도 나왔던데 뭐 김종인이 2월 말에 출마 선언을 고민 중에 있다고. 예. 근데 나는 그 김종인이 진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봐. 김종인 정도의 뭐라 그러나 나름 이 사람이 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할 것 같진 않아. 그러면 김종인이 왜 출마설을 퍼뜨릴까? 그건 누구든지 내 손 잡아라. 내가 널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런 사인이 아닐까? 예. 김종인이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를 불태워서 도박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대권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뿌려서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싶은 거 아닌가? 내가 김종인을 비례 2번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야. 김종인이 배신하고 나갈까봐. 여러분이 김종인을 띄울 때 내가 그렇게 경계했는데 김종인 비례 2번 문제 터졌을 때 나는 김종인 비례 2번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기억나 안 나? 김종인이 언제든지 배신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면 왜냐 지금 김종인이 비례 2번인데 여기서 탈당을 한다면 김종인이 배신자야. 그치? 문재인 지지자들이 별알배니 뭐라고 막 띄울 때 너무 띄우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 했니 안 했니? 문재인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김종인을 엄청 띄웠어. 별알배 이러면서. 그때 내가 띄우지 말라고. 그때 표정 한번 가서 봐봐. 너무 재수없어 하지. 그런데 이 망치가 비례 2번 논란이 터져가지고 막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욕할 때는 비례 2번 문재인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했어 안 했어? 기억나지? 김종인이 도와주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라.
그래서 김종인을 묶어놔야 딴 놈에게 힘이 안 가더라. 근데 만약에 지금 김종인이 비례대표 2번을 버리고 나가면 그건 배신이야. 그거야말로 노욕이지. 그러니까 김종인은 내가 볼 때 경제민주화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김종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개헌을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거야. 개헌을 위해서 출마해서 3년만 임기를 채우겠다. 그게 김종인의 주장이야. 김종인 지지자들의 주장이고 3년 임기론이 김종인이 내보냈고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2월 달에 출마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승부수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이제는 김종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그 지난 총선에 승리했으니까 나는 이쯤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이론적 지도자로 본인을 위치 지으면 더 명예로운 그 은퇴가 되지 않을까. 남은 임기 동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널리 가르쳐서 제자를 양성하고 정치인들에게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그 만들 수 있을지 해주는 게 그게 나는 가장 멋있는 마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나는 그런 뜻에서 평창의 아방궁 이야기, 평창의 아방궁 이야기가 나는 물타기 뉴스라고 봐. 예. 평창의 아방궁 뉴스는요, 뭐 박근혜랑 최순실이 평창에서 아방궁을 짓기로 했다. 뭐 그 이야기, 나는 그거 물타기 뉴스라고 봐. 왜냐, 앞뒤가 안 맞아. 평창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독일로 갔어. 그래서 독일로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돈 세탁을 해서 어딘가 숨겨놨다는 거잖아. 근데 평창 땅에 어떻게 도착해, 돌아와. 그 대출금 다 갚아야 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아주 자극적이잖아. 아방궁이라는 평창 VIP 아방궁. 아주 자극적이잖아. 그 얘기를 또 물타기 하려는 거지. 이재용 구속, 김기춘 구속영장, 요거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렇구만. 예. 아방궁 뉴스 무시하세요. 예. 그리고 뭐 박근혜의 숨겨진 재산이 뭐 10조 원이다. 독일로 빼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예. 독일에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박근혜가 뭐하러 그 서름을 견디면서 한국 살았겠어. 안 그래? 해외로 그렇게 돈을 많이 빼돌려놨으면 뭐하러 그동안은 한국에 살았겠어. 진짜 10조 원이면 박근혜 해외에 나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냥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뭐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겨놨네 어쩌네. 야, 그렇게 숨겼으면 그동안에 그 서름을 받고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야. 제발 좀 말된 얘기를 하라고. 내가 볼 때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해먹은 돈은 이번에 재단 빼돌린 돈 그거 하고 뭐 그 정수장학회에서 뭐 얼마 안 떨어지는 뭐 그거 내가 볼 때 그렇게 뭐 몇십조 원을 빼돌리고 그런 수준은 안 된다고 봐. 예. 나는 그 좀 그렇게 몇십조를 빼돌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뭐 최태민네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사진이라도 있든가. 없잖아. 어마어마한 뭐 돈이 있었을 거다. 그거 그냥 그 의붓아들이나 뭐 저기 최순실 이복 오빠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 야, 말로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지. 실물만한 와 2톤짜리 그냥 황금 송아지가 있어. 말로는 뭘 못해. 안 그래? 뭐 문재인한테 금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런 근거 없는 헛소리로 논점 흐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10조 원 있는데 그렇게 뇌물 거들라고 지랄을 했겠어? 이번에 그 K재단 미르재단 그거 뇌물 아니야.
10조 원씩 있는 애가 그래 그거를 1,000억도 안 되는 돈 거들라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겠냐고. 3년 내내.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박근혜가 뭐 스위스 은행에 엄청난 돈을 숨겨놨다. 그건 난 유언비어에 가깝다고 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하러 여기서 그 고생을 했겠어. 안 그래? 응. 그 뭐 최태민에 대한 뭐 그 최태민 가족에 대한 비리 얘기도 나는 물타기라고 봐. 본질을 흘리려는 물타기. 최태민 봐봐요. 뭐 최태민과 박근혜 과거가 어쩌고 최태민의 죽음의 원인이 어쩌고 난 다 물타기라고 봐. 사건의 본질은 정치 능력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재벌들을 풀어줬다. 대가를 지불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것만 봐. 팩트만. 중요한 거. 아니 박근혜가 막말로 옛날에 누구랑 연애했는지 그게 뭔 상관 있냐고. 안 그래? 그거는 대통령의 능력과 무관한 얘기야. 핵심 중요한 건 뇌물죄와 블랙리스트야.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그 두 가지가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는 결정적 사유야. 헌법을 위반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삼성이 주도한 재벌가의 뇌물 사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기사 중에 한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재벌들이 자기네들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대가를 받은 적 없다. 다 똑같이 얘기했지만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거야. 왜? 박근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사람이 협박을 해서 돈을 뺏었다면 그거는 일종의 뇌물이 될 수 있다. 뇌물로 본다. 다만 돈을 준 애도 처벌할지 말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야. 중요한 건 얘네들에게 대가를 지불했잖아. 풀어준다든가 그러니까 사면을 해준다든가 최태원을 아니면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다든가 그래놓고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돼. 그죠? 예, 우리는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상하게 말이에요. 한 2주일 동안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재명 뉴스가 뜸했어. 그죠? 왜냐? 1월달 들어서면서 막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 문재인 1등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안희정, 박원순을 계속 죽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야 이거 거짓말 아니냐? 혹시 양강구도로 해서 박원순, 안희정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재명 뉴스가 막 튀어나오고 있어. 지금 그 종편에서 이재명이 경상도에 알려진 건 뭐 때문이야? 종편에서 작년에 한 해 동안 띄워줬기 때문이야. 그지? 종편에서 이재명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떠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이 알아. 만약에 종편에서 이재명 뉴스만큼 박원순이나 안희정을 띄웠다라면 지금 안희정, 박원순의 인지도가 이재명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종편의 구도인 거야. 지금 다시 박원순이나 안희정이 막 뜨고 있으니까 그거 가라앉히려고 다시 이재명 카드를 꺼낸 거 아니야? 너네 이재명 카드가 문재인을 잡는 용이 아니라 박원순, 안희정을 잡는 거 아니냐고, 목적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재명을 막 띄워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딱 국정원 직원처럼 글을 쓴다니까? 악플 달던 애들이? 결국 이재명의 용도는 이재명을 띄워서 박원순, 안희정 잡자 이런 거 아니었냐고. 라는 종편과 국정원의 의혹을 의심하고 있어. 왜냐? 정말로 이재명의 팬이 계속 많았다라면 변함없어야 되잖아. 근데 12월 말 이후로 훅 꺼졌다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다시 지금 박원순하고 안희정이 막 떠오르니까 갑자기 다시 이재명이 나왔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이건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종편의 이재명 용도는 안희정이나 박원순을 잡는, 찍어 누르려는 그 가리개용 덮개 역할 아니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질을 봐야 된다.
자, 뭐 이건 나의 소설이야. 신작 소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 10주년, 방송 10주년 기념일에 망치부인의 신작 소설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논란으로 만드는 애들도 한패라고 보여. 이재명을 자꾸 욕하고 논란으로 만드는 것도 난 한패라고 본다고. 실제로 지난 한 11월 달까지는 11월까지는 이재명에 대해서 왜 예를 들어 동네에서 옛날에 정의당을 지지했고 민노당을 지지하고 정의당을 지지했고 국참당을 지지했고 이랬던 아줌마들이 있어. 젊은 애기 엄마들. 이 엄마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11월 달까지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문제의 녹음 파일을 들은 거야. 그들이 입도 뻥끗 안 해. 요즘 들은 척도 안 해. 도로 문재인으로 갔어. 문재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지금은 아니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흐름을 그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여러분 주변에도 민주당은 싫고 그래서 다른 당을 막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하다가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아니죠? 이렇게 다 바뀌고 있더라고. 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지금 내가 지난 주말에 받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받은 문자 중에 제일 많은 문자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을 들으셨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망치부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왔다 가셨나요? 네. 자, 여러분, 누구누구가 대통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 망치부인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나 손석희 지킬 거라고. 내가 어느 대선 후보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손석희는 지킬 거야. 너네 그동안 손석희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고 덫을 놓고 손석희를 몰아가려고 그러잖아. 나는 이번 대선 기간에 손석희 지키는 싸움이나 하려고. 내가 그랬지. 손석희 내가 지킬 거라고. 나 알지? 그리고 너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외교부, 내 다음 타겟은 외교부다. 그 뒤로 외교부에 대한 문제가 뻥뻥 터지고 있어요. 내가 뭐라 했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석희 사장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특검, 내가 박영수를 보면서 그랬잖아. 저 사람 빛이 난다. 잘할 거다. 지금 잘하고 있죠? 그죠? 특검에 이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어요. 손석희 사장 지켜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렵겠지요. 언제 우리가 쉬운 일을 했어요?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만만하고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 자, 내가 어떤 특정 후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반드시 무찌르고 반드시 공의를 추구할 권력을 세워낼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누군진 몰라. 아직도 나는 누군지 몰라. 진짜 몰라. 그러나 누구든 나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세워낼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두고 봅시다. 내가
그 지난 일요일 방송에서 그 종교와 정치를 연관해서 얘기했더니 그거에 시비를 걸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비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까 걔처럼.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안 되지. 왜냐? 지난 일요일 방송은 내가 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송이라서 그래.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겁니다. 과연 될까요? 이번에도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세월호를 구출하지 않은, 세월호를 물속에 가두었던 그놈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을 압박해왔던 110년 저 부패한 권력을 우리 손으로 이번에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로 저들이 가리고자 했던 재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개혁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무엇이 평화와 나눔의 리더십인가, 무엇이 가장 인간을 존중하는 리더십인가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세워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어요? 망치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아서 다 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망치와 더불어 힘을 모아서 누가 되든 공의로운 권력을 세워내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해주신 4,700, 어머, 아니 아까 6,500명이 보더니 6,500명이 봤는데 지금 1,800명이 업을 안 하고 도망간 거야?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방송이 뭐 별로 공감이 안 되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자, 업해주신,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4,810분께 감사드리고, 업 안 하고 도망가신 1,800분에게는 오늘 밤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오늘, 그리고 꿀잼 해주신 님들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허락 없이 저의 옛날 영상 올리시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유튜브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페북이나 트위터에 망치부인 동영상을 링크시키는 거는 제가 다 허락합니다. 예.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망치부인 영상을 링크시키는 거는, 모두 허용해요. 유튜브만 안 돼. 왜냐하면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사이트만 안 돼.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그 저작권 내가 그걸 걸 거기 때문에 유튜브 빼놓고 나머지 SNS에 올리는 거는 허용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다. 그럼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소송비를 마련하고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망치부인의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앞으로 첫 번째 10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오늘은 첫날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끝날 뻔했네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낼 때 꼭 해야 되는 말,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미수습자 수습하라. 미수습자 수습하라. 미수습자
수습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가습기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가습기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대책 강구하라. 뭐라고요? 가습기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대책 강구하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분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